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정확히 딱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조금만 날씨가 쌀쌀했었는데 갑자기 확 여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510조 투자권, 이 소식 외에도 현대차의 투자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밀릴 수 있는 소식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생산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이고, 미국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친환경 전기차인 아이오닉5 그리고 기아차 EV6와 같은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는 어제 나왔지만 이미 주가에 조금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월 23일날 발행된 기사인데, 이때 정의선 회장이 이미 미국으로 갔고 전기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것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돌아왔던 시점이 4월 말이었고, 공교롭게도 5월 초부터 기관들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이 나왔거든요. 한번 수급을 볼게요. 자, 현대차의 수급을 보시면 이때 정확하게 4월과 5월을 나눠봤는데, 정의선 회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시점이 4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거래일인 5월 3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언뜻 색상 비교만 해보더라도 4월달에는 파란 색깔이 우세했다면 5월달에는 빨간 색깔이 상당히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아도 4월과 5월을 나눠볼게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큰 변화는 없지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5월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를 많이 매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정의선 회장의 미국 방문과 복귀 시점에 맞춰서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급과 함께 주가는 미리 조금씩 상승이 나와서 현대차에 8조 원 투자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와 기아차 조금은 주가 흐름이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던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조금은 조용하고 천천히 가는 움직임, 이런 패턴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현대차의 올 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단지 애플바 이슈 하나만으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패턴을 보일 바에는 차라리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패턴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고 하지만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또 5월과 6월이 된다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상에 대해서도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5월달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현대차의 흐름을 보시면 이때가 월요일이죠. 그리고 이때가 금요일. 이번 주 시가하고 어제 종가를 비교해보면 5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즉, 이번 주 시가하고 종가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가와 종가 위치가 동일했다는 것은 충분히 코스피 지수의 흐름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다는 것은 메이저 수급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아의 이번 주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은 현대차하고 달리 지난주 월요일 시가보다 어제 종가가 더 높은 곳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난주에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 평균으로 분류가 되는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흐름이 좋았고, 또 기관들의 수급, 8조 규모의 투자권, 이런 다양한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 수익을 보니까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박스권이라든지 혹은 일부 하락장, 이런 구간을 맞이했을 때는 시장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산업들,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내가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구간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조금은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이때만 수익을 낼 것이 아니라 박스권, 하락장, 이때는 어떤 업종들이 조금은 시장 대비 덜 밀리는지 혹은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시장 상황이 좋을 때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좌를 방어할 수 있고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앞서 현대차의 8조 원 투자, 이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SK이노베이션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SK이노베이션을 주목해야 되냐면 일단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간의 합의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생산되는 아이오닉5 그리고 2023년 예정인 아이오닉7까지 현대차의 이 GMP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친환경 자동차에 미국 내에서 생산, 이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주요 배터리 공급사인 SK이노베이션에게도 큰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SK이노베이션의 흐름이 정말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SK의 최태원 회장이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도 방문하고 또 주지사하고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로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설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일 동안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은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6조 넘게 매도했던 이 하락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날짜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SK텔레콤하고 KT, 삼성화재,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종목을 매수했고 조금 특징을 잡아보자면 통신업종을 많이 매수했고 또 보험주 그리고 소비유통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SK텔레콤을 보면 이번 한 주 동안이죠. 주가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좋지 못했던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주가의 하락 없이 보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K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한 주 동안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어서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 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주가의 하락이 있었고 또 호텔시라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초부터 외국인이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업종별 수급을 보여드렸을 때도 통신업종, 항상 외국인의 수매수 상위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힌트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신주를 매수했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름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KT도 마찬가지죠. KT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만의 수급은 아니고 과거부터 꾸준하게 통신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돈의 흐름, 영어로 머니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머니플로우를 보면서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감을 잡아보면서 항상 시장보다 선방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업종들 이런 것들을 항상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보험주하고 금융주들, 외국인들 매수 상위 업종으로 올라왔었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종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늦게 확인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그 시점에 뛰어들게 된다면 혹시나 그 시점이 변곡점이 되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실 때는 제가 삼성화재를 통해 예를 들어 말씀을 들어볼게요. 지금은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체크를 해보고 기간을 계속 줄여보세요. 보름으로도 봤다가 또 일주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매수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한 번씩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 우위를 보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은 보수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과 기관을 봤을 때 합산을 해서 순매수 우위에 있다면 주가가 우상향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KT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KT도 한 달간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매수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주체 모두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은 웬만해선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위치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간격을 보름으로 줄여볼게요. 자, 날짜를 보름으로 줄였을 때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4일 이번 주 수급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에 있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4월달부터 꾸준히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100%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100%를 장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급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현 시점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하기 정말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면 정말 못해도 보합 내지는 상승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시고 이 업종 내에서도 한 달, 보름, 일주일 이렇게 간격을 타이트하게 좁혀가면서 확인도 해보시고 또 그 업종 내에서 몇몇 개별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 달, 보름, 일주일 동일한 방법으로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보신다면 관심 가는 종목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을 검색해 보면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 재료와 이슈의 크기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재료와 이슈가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인지 혹은 조금은 단발적인 재료인지 이런 재료의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